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시스템 입문 조교 나종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실습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 실습은 조금 저희 진도에 따라 조금 번외로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캐드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를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아두이노 저희가 이제 키트를 다 하나씩 배부를 했는데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는 부품이 이제 고장나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부품을 뭐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부품을 되게 멀리 사시는 분들은 부품을 가져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품이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과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을 어떻게 할까 찾아보니 이제 싱크캐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싱크캐드라는 게 이건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링크를 달아놨어요. 링크를 달아놨으니까는 여기 링크를 타고 가시면 되고 저는 이제 뭐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로그인을 했고 만약에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킷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서킷을 눌러보고 이건 뭐 필요 없는 거니까 삭제해보고 그리고 일단은 이 서킷을 눌러보면은 이제 여기서 새 회로 작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화면이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부품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보던 거 있죠. 이 레지스터가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LED도 있고 여기 푸시 버튼 이게 아마 가변 저항기일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부품들이 있고 여기 브레드보드도 있고 아두이노 우노도 있고 이렇게 부품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부품이 고장 났을 때 이걸로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차선책으로. 그래서 한번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일단 이거가 이제 지난주 했던 실습이잖아요. 간단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빼버리고 그러니까 피해조 부조가 몇몇 친구들에게 이게 업체에서 배송을 했을 때 이 피해조 부조를 빼고 배송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 부조가 없어서 이번 실습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습 만약 못한 친구는 이 싱크캐드로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걸로 이제 과제 레포트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이제 피해자 부조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아두이노 우노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르고 이리로 가져와요.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서 누르시면은 그 위치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도 하나 눌러서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되고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 이게 축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누를 수가 있고 만약에 뭐 이런 부품이 있다 했는데 이거 막 회전하고 싶어요. 이 부품을 클릭을 하고 여기 왼쪽에 회전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회전이 돼요. 지우고 싶으면 지워버리고 이것도 만약에 회전하고 싶으면 이렇게 회전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을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해도 되는데 좀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놓고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제 깔끔하게 선이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그라운드 연결하고 싶으면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뭐 색깔의 선을 구분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라운드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넣어주고 정리 좀 해주고, 그러면 그라운드는 제가 항상 검은색으로 놓으라 했죠. 그러면 검은색으로 하면 이제 이 그라운드 이제 줄 색깔이 변합니다. 뭐 만약에 전압이면은 여기 전압으로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와이어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일단은 뭐 선 연결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실습 우리가 할 게 그 피해조 부조 지난주 했던 걸로 간단하게 이거 싱크패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부품이 없어서 LED 실습 못한 게 있잖아요. 그건 이색 LED인데 여기에는 이제 삼색 LED라고 있거든요. 네, 요거 RGB LED예요. 이색 LED는 이제 빨간색이랑 뭐 파란색만 나오나 그랬을 거예요, 색깔이. 근데 요거는 이제 RGB로 해서 세 가지 색깔을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딜리트 버튼 누르면 지워져요, 이게. 그래서 일단 피해조부터 먼저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조를 하려면은 우리가 버튼이랑 피해조 두 가지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이게 푸시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뭐 푸시 버튼 하나 여기다 꽂아 놓고, 여기서 잘 모르겠으면 피해조라고 치면 나와요. 그냥 피해조가 나오죠. 이쯤으로 놓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10번을 피해조의 그 포트로 썼고요. 피해조를 여기 10번에 썼고, 푸시 버튼을 8번으로 썼네요. 똑같이 할게요. 8번. 그리고 그라운드는 여기서 빼서 지워버리고 다시 그라운드는 여기서 빼서 여기다 연결할게요. 색깔은 검은색으로 바꾸고, 네. 그럼 여기서 그라운드 뽑아주고 여기에서 그라운드 뽑아주면 되겠죠. 이것도 검은색, 이것도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색깔이 구분이 되게 다른 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이 회로는 지금 구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회로는 구현이 된 거고, 이제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여기에 실습했던 이 오른쪽 코드를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고 여기서 이제 코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코드라고 써 있죠. 이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거 눌러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학생들, 되게 막 초등학생, 중학생 막 이런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이걸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걸 안 하고 여기서 블록 버튼에서 문자로 할게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코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우리가 복사형 코드를 여기다 눌러 볼게요. 그죠? 그럼 이제 피해조 버튼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10분으로 들어가는지 잘 확인해 보고, 이 푸시 버튼이
8번으로 들어가는지 잘 확인하고, 이제 각각 그라운드도 잘 들어갔죠.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럼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푸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너무 시끄러운데, 너무 시끄러워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지난주 했던 실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만약에 과제 못한 친구들은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부품이 만약에 고장 났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일단은 과제는 대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아두이노 키트를 사용을 해서 직접 손으로 하는 걸로 과제를 무조건 제출하고, 만약에 부품이 고장난 경우 저한테 뭐 메일로 말을 해주고 이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싱크패드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드려 봤어요. 딱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거고, 아두이노랑 단순히 아두이노를 부품 없이 웹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부품 고장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그리고 학교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제가 상시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서 제 연구실 옆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 회의실에 제가 이제 여분의 부품들을 좀 가져놨어요.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품 고장 나갖고 이 부품이 더 필요한다. 나중에 프로젝트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부품이 더 필요한데 이런 거는 사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쪽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품들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고장난 부품이 있으면은 뭐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실습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실습은 삼색 LED를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 삼색 LED는 기존 LED하고 다르게 이렇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그리고 초록 색깔, 이렇게 하나의 LED로 색깔을 다르게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RGB로 조합될 수 있는 모든 색상을 이제 조합할 수 있는 색상을 이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깐만. 그래서 그러니까 삼색 LED는 다리가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빨간 색깔, 그리고 그라운드, 블루, 그린, 이렇게 4가지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딱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는 여기서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하게 이렇게 아두이노랑 브레드보드가 필요하죠. 2개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삼색 LED를 RGB LED를 사용할 거잖아요. RGB LED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서 이 RGB LED를 보고 여기 다리를 보면은 이 부분이 빨간색입니다.
네, 그리고 그라운드다, 파란색이다, 초록색이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부품만 갖고 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항상 전자부품이 있을 때 이 전자부품의 포트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 데이터 시트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그렇고 전자부품을 연결할 때 항상 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잘 맞춰야 되듯이 건전지 연결할 때도 그렇게 잘 확인을 하면서 부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거고, 그리고 LED는 이게 사실 저항을 연결해 줘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 줄 거거든요. 저항은 부품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전압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압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조금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 버튼을 뽑아서 연결했잖아요. 이거 눌러보면은 이렇게 저항 값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또 330ohm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220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20으로 놓고 ohm으로 놓겠습니다. 여기도 220 ohm. 그럼 저항에 맞게 이게 띠 색깔이 변하죠. 네, 이렇게 다르지? 200으로 했네요. 220 ohm.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뭐였어요? 빨간색이죠. 이렇게 쭉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빨간색은 저희가 11번으로 연결할게요. 빨간색은 11번으로 연결을 하고, 위로 다시 11번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파란색을 12번에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초록색을 일단 연결을 할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11, 12, 13번 포트를 RGB 순서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헷갈리니까는 이게 빨간색이었죠? 색깔을 바꿀게요. 이걸 빨간색으로 놓고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초록색으로 바꾸고, 네,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이제 그라운드, 이 라인이 그라운드 라인인데 요거를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회로 구성이 된 거예요. 코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바꾸라 했죠. 필요 없고, 이 코드. 그래서 빨간색을 11번, 그리고 파란색을 12번, 그리고 초록색을 13번 포트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우리가 이제 핀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루프를 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2초마다 여기는 이제 빨간색만 키는 걸, 빨간색을 이제 하이로만 놓고, 여기서는 이제 초록색만 하이로 놓고, 여기서는 파란색만 이렇게 하이로 놓게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아마 이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순으로 계속 돌아가겠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빨간색 2초, 초록색 2초, 파란색 2초,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쭉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삼색 LED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딱히 제가 과제를 안 내드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싱크캐드라는 걸 한번 그냥 다뤄만 봐보세요. 이렇게 여러 소프트웨어를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다뤄만 보시고 이번 주는 과제 따로 제출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코드를 한번 봐봤어요.
여기는 동일한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이 코드는 먼저 R이랑 G랑 B라는 값을 변수를 선언을 했죠. 인트형 변수.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는데 배웠을 수도 있고, 인트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정수라고 해야 되나? 예, 정수를 인트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만 하는 거고, 이제 뭐 플로트라는 것도 나중에 배워요. 플로트라는 것도, 플로트는 소수점이에요. 소수점. 막 0.1, 뭐 마이너스 0.1, 막 이런 것들을 막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RGB 세 개의 변수의 초기 값을 다 0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루프물 돌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랜덤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요 랜덤이라는 거는 0부터 255 사이의 숫자 중에 랜덤하게 아무거나 뽑으세요 라고 선언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 LED가 제가 말했듯이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어, 불빛의 세기가 0부터 255까지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255에 가까울수록 밝게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적겠죠. 네, 그래서 RGB,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한 거는 이제 0부터 255 숫자 사이 중에 랜덤하게 값을 하나를 뽑아서 이 R이라는 값으로 저장을 하세요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뽑고 블루도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해가지고 1초마다 이제 색깔이 랜덤하게 RGB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 색깔 RGB 값을 한번 보면은 참 봅시다. 네, 이런 걸 보면 조금 편할 것 같네요. 잠시만, 제가 지금 참고 자료를 알고 싶은,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 모든 색깔은 RGB 값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초록색 이 세 가지의 색깔의 조합으로 대부분의 색깔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죠? 그러니까 모든 색깔을 다 합치면 검은색이 되는 거잖아요. 다 아실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지금 0부터 255까지 랜덤한 숫자를 다 뽑아서 이렇게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빨간색만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그래서 빨간색인 255하고 나머지 값 0과 0을 주면은 255,0,0이 됐죠. 그럼 이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록색이면은 가운데가 G값이니까 G값만 놓고 00을 놓는 거죠. 근데 뭐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든 색깔을 다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고 여기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돌면은 이게 계속 랜덤하게 색깔이 바뀌면서 출력이 될 거예요. 계속 랜덤하게 값을 출력을 하면서 이게 색깔이 막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여튼 그냥 RGB에 관해서 그냥 상식으로 RGB 색깔 조합을 하면은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값은 색상을 표현하는 값은 0부터 255 사이의 범위가 되어 있고, 그 255,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값을 랜덤하게 뽑아서
이제 색깔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실습은 이번 주는 이 싱크캐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부품이 고장 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을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뒤에 막 좀 부품이 여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싱크캐드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와서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분이 없는 부품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부품이 없을 경우에, 뭐 혹은 필요한 부품이 더 생겼을 경우에 저한테 일단 메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피해조 부조 없어서 실습 과제를 못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거 뭐 여러분들 실수가 아니라 그 업체에서 그 피해자 부조를 빼고 보낸 거기 때문에 이번 과제 마무리할 때까지 같이 이 싱크캐드 이거 부저 이용해서 레포트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거 아까 해봤고 이것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한 번씩 해보시기만 하시고, 이번 주는 따로 레포트는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레포트는 안 낼 건데, 잠깐만요. 그 제가 이 클래스에다가 올리면은 레포트 따로 없는데, 그 뭐 그냥 과제 제출란 있잖아요. 제출란에 그냥 뭐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그냥 뭐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뭐 요런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댓글 하나만 달아줘서 그냥 과제 제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그렇게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 측에서 뭐 대면 수업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따로 공지를 올려주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좀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